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입시 비리 등 11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모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개혁과제 1순위에 두고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며 결사 저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총선을 앞두고 국민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공정에 대한 국민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면서 정치권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점차 약해지면서 내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우리 시각으로 모레부터 이틀 동안 하와이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올해 우리 분담금 1조 원보다 5조 원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까지 직접 수사를 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고맙다는 인사와 관련해 증거인멸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경록 씨가 단순한 인사말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것만으로 직접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 교수 구속 여부가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쓰던 자택 컴퓨터에서는 딸과 친구 등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속한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검찰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컴퓨터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웅동학원 소송 관련 문건도 나왔습니다. 웅동학원의 채무관계와 소송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입니다. 웅동학원과 조 전 장관 일가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캠코에 지닌 채무는 128억 원에 이릅니다. 캠코 측은 100차례 넘게 전화와 우편 등으로 변제를 독촉했지만 빚을 갚겠다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자택에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등 증거 은닉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장관직에서 내려온 만큼 소환 조사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과잉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여전한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조국 전 장관까지 수사의 칼날이 향할지를 가늠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11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오전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안쪽 콩밭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시료를 뽑아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멧돼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11건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태국에 다녀온 여행자 가운데 홍역 환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태국의 경우 홍역 예방접종 후에 출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들어 18일까지 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5명은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 30대였고 나머지 4명은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으로 홍역을 예방할 수 있다며 MMR 백신을 2회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았다면 최소 1회는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달 초 태풍 미탁으로 물에 잠겼던 지역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에도 물난리를 겪었던 곳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에 그치다 보니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태풍 미탁 때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강릉 경포 일대 모습입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데다 만조까지 겹쳐 바다와 연결된 호수가 넘친 겁니다. 지대가 낮다 보니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방제 대책은 허술했습니다. 강릉시는 범람을 막기 위해 넉 달 전 1억 7천만 원을 들여 호수가 200m 구간에 이 물막이 벽을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군데군데 이렇게 일부러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복구가 한창이지만 주민들은 언제 또 침수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늘만 믿어야지. 비가 안 오길 바라야죠. 이 마을 역시 2년 연속 태풍으로 하천이 넘치면서 주택 수십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다리 기둥에 걸린 나무들이 물길을 막는 바람에 범람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 이후 빗물관을 새로 설치하고 제방을 보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또 되는지 알고 했는데 이게 잘못했다고 봐야죠. 이게 돈만 이제 한 3억인가 이렇게 들었다고. 방제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수환경 방제 대책, 수환경이라면 수량 수질 다 포함되죠. 네. 그런 마스터 플랜을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기후로 국지성 호우는 앞으로도 잦을 전망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또다시 물난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탄 쿠폰이 내일부터 저소득층 6만 가구에 배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0만 6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탄 쿠폰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산 피해 방지 사업 등을 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직접 쿠폰을 전달하는 연탄 사용 가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르면 모레부터 쿠폰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쿠폰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의 중계 방송이 무산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종합감사에서 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 중계 방송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시점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현금을 줄 수 없어서 중계권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북한과 협상을 빨리 해서 중계권 금액이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됐다면 유엔 제재 면제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쪽에서 요구한 액수가 워낙 컸고 그걸 반으로 깎아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유엔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줄 수 없어서 결국 중계권이 무산됐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왕 중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에서도 관중을 안 동원하고 무관중 경기로 간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최종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일왕의 즉위의식에 초청돼 일본을 방문한 각국 대표들과의 연쇄회담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즉위의식을 앞두고 하루 전부터 시작된 아베 총리의 연쇄회담은 오는 25일까지 닷새 동안 모두 50여 개국 대표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낙연 총리와의 만남은 오는 24일 오전으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화한 한일 관계가 일본의 한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정부의 통계에서 거듭 확인됐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무역 통계를 보면 9월 한 달간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우리 돈으로 약 4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9% 줄었습니다. 또 이 기간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8.9%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9월에 한국과의 교역에서 약 1조 5천억 원의 흑자를 올렸지만 흑자 폭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5.5% 급감했습니다.
네, 오전 예보와 달리 다행히 공기질이 양호합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 사이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가을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 특보 수준까지 오르진 않겠고요. 내일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그래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3도가 예상되고요. 대구 12도, 금강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낮엔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22도, 광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영동 지역에, 목요일엔 영동과 남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일요일엔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